안녕하십니까. 205기 뷰티캠프 첫 번째 발표를 맡은 디조 팀장 송종원입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개요부터 시작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후에 시연 영상과 함께 주요 기능 소개를 하는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웹 서비스는 보드게임 모임 찾기를 하는 웹 서비스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봤어요. 저희 프로젝트 이름은 커먼 보드라고 짓게 되었는데, 이렇게 짓게 된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커먼 보드라는 그 단어 뜻에는 배에 올라타다, 어디에 참여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해요. 이 의미가 저희가 하고 싶은 서비스와 잘 맞다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는 보드게임을 하고 싶은 모두 우리에게 오라는 의미에서 커먼 보드라고 프로젝트 명을 정했습니다. 저희 주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자기 지역과 선호하는 게임을 정해서 보드게임 모임을 만들고, 그리고 그 모임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 모임이 진행되는 보드게임 카페까지 예약을 하는 서비스를 위주로 하였고, 추가로 보드게임 관련된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커뮤니티까지 저희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색상 같은 경우에는 보드게임과 잘 어울리는 원색 계통의 5가지 색깔을 정해서 홈페이지에 녹여냈습니다. 크게는 저희는 모임과 게임, 그리고 보드게임 카페, 그리고 회원, 게시글 이렇게 5가지 데이터 테이블을 만들었고, 그 테이블을 위주로 해서 관계에 따라서 다양한 서브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구성했습니다. 플로우 차트는 후에 그 영상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카페에 올려놓은 PPT 참고해 주시면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에는 보드게임 카페 쪽에서 부트스트랩을 이용해서 좀 많이 꾸며보았고, 아마존 RDS를 통해서 MySQL을 데이터베이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API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로그인과 카카오 쪽에 있는 API를 많이 사용했는데, 아임포트랑 카카오페이를 사용해서 결제 기능을 구현을 했고, 그리고 카카오톡 공유하기나 네이버 검색 API도 사용해서 저희가 좀 더 다양한 모습을 연출하려고 했습니다.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유저가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되면 카카오 로그인과 같은 외부 API를 통해서 저희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이 되고, 그 외에는 아마존 웹 서비스로 먼저 들어와서 그 다음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레스트풀한 API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고, 그 리스폰스를 이제 다시 클라이언트에게 보내는 작업을 아키텍처로 삼았습니다. 지금부터 주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는 먼저 회원과 친구 기능에 대해서 먼저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홈페이지를 시작하고 마이 페이지를 눌러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로그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 회원 가입을 진행하게 되는데, 회원 가입은 정규식과 AJAX를 통해서 유효한 값을 받도록 저희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할 경우에는 파란색, 틀릴 경우에는 이제 빨간색이 표현되게 표현을 해놓았고, 이제 기타 정보를 입력한 후에 메일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메일 같은 경우는 자바 메일 기능을 사용을 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메일에 인증을 받도록 구현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인증번호 받기를 누르면 선택한 메일로 메일이 전송이 되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증번호를 복사해서 홈페이지에 입력을 해주시면 이제 그대로 가입이 되도록 처리를 해놨습니다. 프로필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컴퓨터에 있는 JPG를 골라서 업데이트를 하면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되도록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주소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API를 사용을 해서 서울의 구까지 저희가 자동 선택을 하게 해서 지금은 서울 강남구로 해놓고 회원 가입을 종료해놨습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아까 마이 페이지에서 이동했기 때문에 바로 마이 페이지로 접속이 되고, 지금은 정보 변경하는 모습인데 그 마이 페이지 내에서 이 정보를 바꿔주는 것만으로 손쉽게 정보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사진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바로 업데이트를 하게 된다면 바로바로 변경을 할 수 있게 해놨고, 이 마이 페이지에서는 회원 탈퇴와 그리고 보드게임 카페 회원으로 전환하는 기능까지 저희가 구현을 해놓았습니다. 다음으로 친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등록한 친구의 경우에는 이렇게 뜨고, 저를 등록한 친구에도 또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처리를 해주었고, 친구 추천 같은 경우에 제가 서울 강남구로 맨 처음에 지역을 설정했기 때문에 강남구에 있는 회원들을 친구 추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검색
검색 같은 경우에는 닉네임을 이렇게 심수련이라고 많이 검색을 해주시면 심수련에 해당되는 회원이 이제 검색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정보를 누르고 친구 등록을 하면 바로바로 친구 등록이 돼서 이 부분도 바로 반영이 되도록 해놨습니다. 로그아웃을 하고 지금은 회원 비밀번호 찾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회원 가입할 때 인증받았던 메일 서비스와 똑같이 구현을 해놓았고 이 경우에 이름과 아이디를 입력해서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게 되면 6자리의 인증번호가 또 한 번 메일로 날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인증번호 확인 후에는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 기존에 있는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어서 이제 기존의 비밀번호에서 변경이 가능하도록 구현을 해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 로그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메일과 성별을 정보로 받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맨 처음 로그인할 때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성별과 메일 주소가 입력이 된 형태로 간편 가입을 하도록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여기까지 회원과 친구에 대해서 발표드렸고 다음은 이제 게시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게시판 설명을 맡은 박성영입니다. 게시판 페이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모든 카테고리와 섞여있는 전체 리스트를 보여줍니다. 밑에 보시면 페이징 처리가 되어 있고 상단을 보면 잡담, 질문, 후기, 팁 등 다양한 카테고리별로 나눠져 있고 보시는 것처럼 클릭하면 해당 카테고리의 게시글만 모여서 보여주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게시글의 개수를 변경할 수 있도록 설정해 주었습니다. 보여주는 양을 바꿔주면은 그에 따른 리스트의 양도 달라지고 그에 따른 페이징도 달라지게 설정해 놓았습니다.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게시글을 클릭하면은 상세 페이지가 보여집니다. 이제 해당 게시글에 사용자가 댓글을 등록하길 원한다면은 AJAX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반영되도록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용자가 댓글을 수정하고 싶거나 삭제하고 싶으면 바로 즉각적으로 반영되도록 설정해 놨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마음에 드는 댓글이 있다면 그 댓글에 답글을 설정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해 놨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댓글에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것을 누르면 작성할 수 없고 정상적으로 성공이 된다면 성공 알람이 뜨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이 게시글이 만약에 마음에 든다면 SNS 링크 API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게시글에 관한 메시지를 보내도록 합니다. 메시지 보내기가 성공이 되면은 받은 사람은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은 해당 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는 것처럼 그 게시글이 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유저를 클릭해 보면은 해당 회원이 등록한 글들의 리스트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검색을 통해 원하는 내용, 그리고 원하는 제목, 그리고 닉네임으로 게시글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게시글을 등록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등록할 때는 서머노트를 통해 원하는 형식의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일반 쟁반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게시글에 사진도 그리고 영상도 그리고 글에 대한 색상이나 위치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사용했습니다. 게시글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게시글 리스트가 보여지고 클릭하면 아까처럼 내가 등록한 게시글을 볼 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작성자에 한해서 수정과 삭제가 가능하고 수정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삭제하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다음은 블로그 리뷰입니다.
먼저 카카오 맵 API를 통해 지도를 보여주고 검색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카테고리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한 페이지에 15개씩 총 3페이지씩 45개를 보여주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하는 정보를 찾고 클릭을 하면은 네이버 블로그 검색 API를 통해서 현재 네이버 블로그 등록되어 있는 게시물에 관한 리스트들을 가져와서 보여줍니다. 해당 아이디를 클릭하시면 블로거의 홈페이지를 들어갈 수 있고 제목을 클릭하시면 블로그를 직접 들어가서 좀 더 생생하고 좀 더 자세한 리뷰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게시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드게임 관련 기능을 소개할 이재훈이라고 합니다. 게임 게시판에 들어가게 되면 먼저 좌측에는 게임에 대한 정보가 뜨고 오른쪽은 그 게임들에 대한 평점이 뜹니다. 이 평점이 뜨지 않는 게시글들을 보여주기 위해 레프트 조인을 사용하였고 한 페이지에 게시글을 10개씩 넣게 하여 페이징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르를 선택하게 되면 그 장르에 맞는 게임들이 나오도록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들을 평점순, 최신순, 그리고 등록순으로 나열되게끔 설정하였고 검색 기능을 구현하였는데 키워드를 입력하면 그 키워드에 맞는 게시글이 나오도록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 페이지에 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에 들어가면 먼저 좌측에는 평점이 뜨고 가운데는 게임의 정보와 이미지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했을 경우 선호게임 등록이라는 버튼이 뜨게 되는데 이 선호게임 등록 버튼을 누르면 마이 페이지에 내 게임이라는 항목 안에 선호게임 등록한 게임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게임 밑에는 4가지 항목이 있는데 인트로, 룰, 플레이 거의 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들을 클릭하면 그에 대한 정보들이 뜨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리뷰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리뷰를 쓰기 위해서 먼저 별점을 등록하고 내용을 입력한 후 등록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이 별점이 평점에 추가가 되어 평균이 나오게 되고 삭제 버튼을 눌러서 리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게임 구입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입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게임 주문 페이지가 뜨고 자신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소를 입력하면 되는데 주소는 카카오 API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제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결제 페이지가 뜨는데 한번 카카오페이로 결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제 페이지의 경우 아임폴크라는 API를 사용하여 구현하였습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완료됐다는 알림창이 뜨고 마이 페이지에 내 게임 목록을 보게 되면 결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니저 아이디로 로그인하게 되면 우측 아래에 등록이라는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등록 버튼을 누르면 게임을 등록할 수 있는데요. 게임명은 AJAX를 사용하여 이 게임명이 유효한지 아닌지 판단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를 위해서 한번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여기 게임 게시글이 뜨고 에딧과 딜리트라는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이 에딧 버튼을 누르면 게임 정보가 그대로 들어가 되고 이미지를 변경할 경우 이 상단에 변경된 이미지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딜리트 페이지를 누르면 게임을 삭제하는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고 여기서 삭제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삭제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게임 관련 기능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기능을 맡게 된 이윤성.
맨 처음 모임을 클릭하시게 되면 왼쪽 상단에는 모임 게시글에 대한 리스트가 뜨고 오른쪽에는 모임 관리와 모임 등록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리스트 페이징 처리와 검색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리스트에 따라서 내용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 기능에는 카테고리별로 검색을 할 수 있게 해서 지역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고 종로를 입력하게 되면 종로에 해당하는 게시글만 출력이적으로 찾습니다. 제목을 클릭하게 되면 게시글에 대한 상세 내용과 모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로그인 정보를 가지고 게시글에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는 모임에 대한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을 설정을 해놨고요. 그리고 모집이 실제로 마감이 되는 날과 그리고 모임이 실제로 진행되는 날을 비교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서 이렇게 나누어서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목과 내용을 입력을 한 후 등록 버튼을 누르게 되면 게시글에 등록입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수정하기 버튼과 삭제하기 버튼이 열려있습니다. 모임 리스트 최상단에 게시글이 등록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수정하기 버튼을 누르면 제목과 내용을 그대로 불러와서 확인할 수 있게끔 구현을 해놓았습니다. 업데이트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삭제하기 버튼을 누르면 삭제가 된 것을 리스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임 관리 버튼을 누르게 되면 왼쪽에는 내가 생성한 모임, 그리고 내가 참가한 모임을 오른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목을 클릭하게 되면 아까 본 것처럼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참가한 모임에서도 똑같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삭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내가 생성한 모임을 삭제를 하게 되고요. 게시글 관리를 클릭을 하게 되면 왼쪽 상단에는 제목과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텀이 있고 오른쪽에는 모임에 참가 희망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래에는 참가가 확정이 된 사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락과 거절 버튼이 있는데 수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래쪽으로 참가가 확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절 버튼을 누르게 되면 모임 참가 희망자에서 상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참가가 확정된 사람도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게시물에 모임 참가 신청을 하게 되면 알림이 뜨고 다시 클릭을 하면은 더 이상 참가 신청 버튼을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카페 파트 전반의 기능 담당한 이현우라고 합니다. 보시는 페이지는 카페 목록을 출력하는 카페 리스팅 페이지로 최신순, 평점, 가격으로 정렬 방법을 제공하며 각각의 페이징 처리는 인스타와 같은 소셜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스크롤 페이징을 사용했습니다. 카페 명과 지역을 기준으로 검색 또한 제공하고 있어 원하는 카페를 직접 바로 찾을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네, 다음은 카페 페이지입니다. 카페에서 제공하는 중요한 기능으로는 예약이 있으며 날짜와 테이블, 시간을 선택하여 결제까지 이어지게끔 구성했습니다. 카카오 API를 사용해 별도의 결제 페이지 없이 간편하게 예약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도록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결제 여부도 알림톡으로 자동으로 전송되어서 추가적으로 문자나 알림을 보내지 않아도 되는 점 때문에 사용을 했습니다.
카페 리뷰 역시 CRU를 구현했는데요. 리뷰의 점수로 카페의 평점이 매겨지며 현재 영상에는 다른 데이터가 없어서 평가할 수 없지만 본인이 작성한 리뷰에만 수정과 삭제가 출력되도록 작성했습니다. 다음은 카페 등록입니다. 카페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폼으로 각 인풋에 값이 없을 경우와 패턴 일치 여부를 알럿으로 출력했습니다. 기본 정보 입력 후 이미지를 따로 등록하도록 구성하였고 썸네일과 카페 이미지를 구분하여 저장하도록 구현했습니다. 입력한 파일은 아래 미리 보기 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같이 또 구현했습니다. 카페가 저장이 되면 해당 카페로 이동하며 로그인 값을 확인하여 카페를 등록한 회원은 정보와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는 폼을 제공하였고 이미지는 비동기 통신을 통해 현재 등록된 이미지를 삭제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변경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페 매니저의 경우 예약 버튼이 아닌 예약 리스트를 출력하여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방법은 마찬가지로 날짜와 테이블을 선택하면 해당 테이블의 예약 시간 순으로 리스트를 제공하고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능과 함께 구현했습니다. 예약을 취소하면 결제도 함께 자동으로 취소되어서 구매자에게 그 알림을 통해 알릴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영상에는 담지 못했는데 회원 또한 마이 페이지에서 같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카페 소개를 마치고 저희 COB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앞에 나와주시고요. 소감 한 말씀씩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웹페이지를 만든다는 거에 되게 어려움을 느꼈었는데 조원들과 같이 모여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할수록 재미를 느껴가지고 재밌게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웹을 만들 수 있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처음에 UI랑 DB 만질 때부터 걱정을 했는데 조원들이랑 하나하나 부딪혀가면서 서로 도와주다 보니까 어느새 여기까지 와서 재미를 느껴서 보람과 만족이 넘치는 프로젝트를 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처음에는 그렇게 진도라고 할까 잘 진행을 하지 못했었는데요. 좋은 조언들이 옆에서 많이 도와준 덕에 프로젝트를 끝까지 잘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부족한 점은 흑점은 너무 많지만 좋았던 것도 너무 많아서 저희 조원들 만난 것도 그렇고 저희 강사님들 매니저들 만나서 교육도 잘 받고 진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했었는데 많은 자신감 얻고 취업해서도 같이 일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